가장 큰 의혹은 역시 돈 문제. 뭐니 해도 머니. 돈 문제입니다. 논란을 줄이면 결국엔 지분 1%밖에 안 되는 화천대유라는 기업이 어떻게 4,790억의 전체 이익 중에 57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 배당금을 챙겨갈 수 있느냐. 지분 1%라면 40억이 돼야 할 텐데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의 어제 기자회견에 따르면 관심 없다. 우리가 알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건 특혜다라는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대목에서 성남시 의회가 등장합니다. 이렇게요. 성남시 의회가 이게 좀 지분하고 배당금이 맞지 않다. 지분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 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성남의 뜰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선 화천대유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제출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성남시 의회가 화천대유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이라도 달라. 그러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성남시 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이거예요. 1%밖에 지분이 안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치고 배당금도 막대하게 가져가냐. 1%의 지분은 불과하지만 사실상 100% 점유하는 특이 구조가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소속 성남시 의원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자, 전용기 의원에게 대한 어떤 답변 여쭙기 전에 변호사께 먼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돈 문제인데 지분이 1%면 40억 정도를 가져가는 게 온당합니까? 원래는? 그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식을 10% 가지고 있으면 그 이익에 그 회사가 낸 이익의 10% 정도 내가 갖는 게 그게 맞는 거고, 물론 이제 경영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일반적인 선거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한테 한 표의 그게 있지만 주식 같은 경우엔 자기가 주식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의결권이 차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수익도 그렇게 배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민간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100% 어떤 규정들이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국회나 의회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감사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자료를 아무리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서 제공을 한다. 이런 규정이 정부와 해당 그 용역 업체와의 사이에서는 거의 100%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런 업체 등에서 아니 내가 비밀이 영업 비밀 때문에 그걸 갖다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혹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어제 그거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지분 1% 화천대유가 577억의 막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의구심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그 후보님께서 예.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가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월권인 거죠. 이미 이 사업에 들어갈 때 민관 단체에서는 우리한테 다 맡기면 우리가 다 수익 배분하고 알아서 다 할 텐데 왜 이것을 공공이 끼어들어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성남시가 확보해 놓은 5,500억 상당의 금액만 납부하면 얼마를 배당하든지는 민간에 알아서 할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입을 했다라고 해서 화천대유에도 돈을 더 주라고 했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자체에 그 1%가 화천대유고 도시공사가 50%에서 플러스 1주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기업, 국민 뭐 이런 은행권들이 조금씩 투자금을 넣은 건데요. 그렇죠. 이 은행권들은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기관인 거고 도시공사에서 왜 50%와 플러스 1주를 가져갔냐. 마지막에 의결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훌륭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이 개입을 하지만 민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공이 어떻게든 성남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 사실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 뭐 성남시 의회에서 요청하는 거 어떻게 1%밖에 지분이 없는 회사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은 이 그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하나하나 컨소시엄 이 단체에서 만든 자산관리 회사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자산을 여기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정이라든지 의회와 어디죠 성남시청과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화천대유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야당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뭐 민간의 수익과 구조를 뭐 다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수사해야 된다. 공수처에 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이 사안은 법적 분쟁이 끝난 사안입니다. 이미 성남시에서 많은 기소를 받았던 내용이고 그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가장 탄압받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가장 잘 아시겠지만 그 상황에 사흘에 3번은 그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표현까지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런 사업 시행을 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당은 민간 영역의 문제다. 네. 성남시정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는 게 일관된 이재명 캠프의 답변인 것 같은데 시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야당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주희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이제 왜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연가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출을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좀 관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이재명 지사나 경기도나 뭐 아니면은 또 오늘 이번에 좀 나타나는 현상도 좀 그렇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거죠. 이게 제가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서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이 이제 드는 구석이 뭐냐면 이게 성남시가 하는 이제 사업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성남시에 위치한 사업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회사는 이제 성남시가 100% 이제 출자를 한 이런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떠한 합리적 의식이 드냐? 이 콘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의 영향력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이러한 시행 경험도 없고 또한 전문성도 없는 이런 화천대유라는 회사 그 공모 일주일 전에 만들어낸 회사 갑자기 1%의 지금 지분을 구성하면서 지금 참여하게 됐다. 사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이 화천대유가 이 시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요. 이 얼마를 투자를 했고 시행사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를 투자를 했고 또 이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고 사실 그런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받아간 배당금을 볼 때는 그리고 그 구성의 그 콘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것은 그냥 뭐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심이 충분히 드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백하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까 뭐가 문제냐 지금 그런 그 자세로 나오실 게 아니라 밝힐 건 밝혀야 된다. 오히려 떳떳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밝히시는 게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거죠. 지금 어제 좀 저는 아쉬운 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민주당의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고 대선 또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로는 높으신 분인데 알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이 유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이러한 좀 적절한 태도는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떳떳하다고 하면 적극적인 오히려 해명을 하는 것이 저는 더 국민들의 궁금증, 오히려 의혹 괜히 그냥 불필요한 의심을 오히려 없애는데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연관된 게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의 자료 요구와 성남 도시개발공사 측의 거부. 이 장면과 이게 맞물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을 썰을 했는지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라는 어떻게 계약서를 썼는지 정도는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화천대유가 거부하면 무조건 제공 못 하는 겁니까? 글쎄 뭐 계약서상에 또 어떻게 뭐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서상에 뭐 지분이 있는 누군가가 거부를 하면 뭐 공개할 수 없다고 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전영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훌륭한 행정인 건 공영 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영 개발을 할 것을 공공이 주도권을 갖고 개발했다는 게 중요한 지적인 건데 그런데 공공에서 개발을 해서 어떻게 이익이 나와서 그 이익이 민간에 어떻게 배분됐다는 걸 왜 공개하지 않는 건지는 참 납득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땅이라는 건 누구든 개발하고 싶었을 겁니다. 개발하면 막대한 이익이 나죠. 막대한 이익이 나는 것을 민간이 일정 부분 공공이 가져왔다는 거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민간의 이익은 누가 가져왔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 누구를 선정해서 누가 이익을 보게 할지를 성남시가 결정한 거죠. 실질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익을 받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국민들은 알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화천대유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소시엄에서 자산관리 회사를 선정한 게 화천대유라는 걸 알겠는데 그 컨소시엄의 주축이 된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고 성남시가 그 컨소시엄을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어떤 이득을 받는지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남시 의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도시개발공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에서 막대한 이익을 받고 그걸 막대한 이익을 환수한 건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막대한 이익이 어떻게 민간에 돌아갔는지는 당연히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윤기 의원. 저는 이렇게 쉽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결국에는 뭐 화천대유도 꼈고 성남의들도 뭐 꼈고 다양한 회사 이름이 나오는데 결국 민간이 어떻게 배분을 했는가 이 수익 배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라는 이야기로 사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공공의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굉장히 공공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삼성의 공공의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당신들의 재무제표를 공개해라. 라고는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도 계약할 당시에 5,500억만 성남시에 귀속을 시키고 그다음 만약에 여기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도 너네들 책임이다라고 계약서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얼마 나와서 수익이 민간한테 얼마가 돌아가고 얼마나 배분되는지는 성남시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알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 치열한 논쟁과 논란으로 앞으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오늘 치열하고 뜨겁게 다뤄봤습니다.